코딩 테스트 합격자되기 강의. 오늘은 Q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스택을 배웠죠. 스택은 first in, last out 혹은 last in, first out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나중에 나오고, 또한 가장 최근에 들어간 게 가장 빨리 나온다. 이렇게 그 두 개 같은 말이었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1, 2, 3을 차례대로 푸시를 했다면은, 지금 여기서 보실 거는 이 방향으로 푸시를 했는데, 지금 순서가요. 푸시 순서가 1, 2, 3 순서대로 푸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팝을 하면은 순서가 3, 2, 1이 되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먼저 들어간 원소가 가장 나중에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나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한 가지 더 부여하자면은 여기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스택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Q를 한번 보면요. Q는 Q의 어원을 일단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관을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어디다 그릴까요? 이거는 이렇게 한뭉탱이로 묶어놓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놓고 밑에다가 이제 영화관 매표소가 있습니다. 매표소가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겠죠. 당연히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줄을 섰겠죠. 그림은 제가 좀 못 그리지만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사람이 있고 2번 사람이 있고 3번 사람이 있어요. 들어온 순서겠죠. 그러면 이 매표소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1번 사람이겠죠. 그렇죠?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가장 먼저 나가죠. 이런 흐름을 Q라고 합니다. 그래서 Q는 보시면은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고요. 연산은 푸시랑 팝이 있는데, 푸시를 inQ라고 표현도 하고요. 팝을 DQ라고 표현도 합니다. 표현의 방식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푸시는 Q에 원소를 삽입하는 연산이고, 팝은 Q에서 원소를 꺼내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 Q를 보면은 이 구멍이 두 개예요. 스택은 하나였죠. 스택은 하나여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았는데, Q의 경우에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푸시를 하는 방향이 있고 팝을 했을 때 나오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왜냐면은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온 원소가 항상 이 나가는 방향 중에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원소를 계속 추가하는 방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택과 다르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Q의 동작을 한번 볼게요. 이따가 더 자세히 볼 예정이지만 한번 그래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렇게 동작하는 거 그냥 간단히 그냥 보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빈 Q가 있고요. 여기서 보실 거는 이 나가는 방향과 들어오는 방향이 다르다 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서 팝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에서 푸시가 일어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소 2와 5를 삽입도 맞고 푸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먼저 2가 삽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5가 또 푸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실 거는 가장 먼저 넣었던 그 2는 이 팝이 되는 방향 기준으로 가장 앞에 항상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Q는 first in, first out 혹은 last in, last out이라고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의 안 써요. 그냥 first in, first out이라고도 first in, first out이라고 알아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팝을 연속으로 하면은 가장 먼저 푸시했던 2가 팝이 되고 그 다음에 5가 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의 특성을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대기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면은 서버가 하나 있을 거예요. 메인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클라이언트 1, 그 다음에 그냥 클라이언트는 C라고 쓸게요. C2, 뭐 C3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 서버가 한 대 있고 클라이언트가 여러 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통신을 하겠죠. 통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서버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은 이 작업 대기열이란 걸 둬요. 작업 대기열이란 걸 둡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작업 대기열이란 걸 더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뭐 클라이언트 1에서도 서버에 뭔가를 전송할 수 있고 2에서도 전송할 수 있고 3에서 전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메시지 큐에 들어와요. 뭐 예를 들어 C1, C2, C1, C3 이렇게 들어왔다면은 서버에 이렇게 차례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실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렇게 간단하진 않을 테지만 그냥 그 Q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실제 네트워킹 시스템은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들어온 대로 가지 않고 우선순위를 고려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선순위 Q라고 따로 배우고요. 지금은 그냥 간단히 가장 일반적인 Q에 대한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벤트 처리가 있는데 이벤트 처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체가 있어요. 본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모니터도 연결되었을 거고요. 모니터도 연결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키보드도 연결되었을 거고요. 뭐 마우스도 키보드가 잘못 써졌네. 하여튼 대충 쓰겠습니다. 키보드, 마우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체랑 연결이 됐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모니터에서도 이제 화면이 계속 바뀔 거고 마우스에서도 뭔가 입력을 줄 거고 키보드에서도 뭔가 입력을 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처리할 때도 이벤트 큐가 있어요. 이벤트 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우스 이벤트, 키보드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큐에 들어가고 그 들어온 순서대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큐에서 가장 큰 특징은 들어온 순서대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설명드린 예시도 다 그런 것의 일부죠. 네. 클라이언트에서 전송한 순서대로 작업 대기열에 쌓이고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도 본체에 마우스랑 키보드,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도 마우스 입력이랑 키보드 입력을 할 텐데 입력을 한 그 타임스탬프가 빠른 순서대로 이렇게 큐에 쌓이겠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쌓이겠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벤트가 처리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효율적인 자료 구조가 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QAD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펜으로 할게요. 연산이 있고 상태가 있습니다. 그 함수 이름만 보면은 스택이랑 되게 비슷하죠. isFull, isEmpty, push, pop 모두 그 이름은 동일하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게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스택 같은 경우에서는 그려보면은 원소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올 때 이전에도 말했지만 잠시만요. 지우고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들어오는 푸시 연산, 그 다음에 나가는 팝 연산. 이 푸시를 하는 공간과 팝을 하는 공간이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거를 탑이라는 변수 하나로 관리했거든요. 스택에서는. 근데 Q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관리하는 게 프론트, 이쪽을 관리하는 게 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잠깐 이 프론트와 리어에 대해 설명드리면 프론트는 다음에 제거할 원소의 위치를 기록한다. 그리고 리어는 최근에 푸시한 데이터의 위치를 기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구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보통 합니다. 프론트는 처음에 마이너스 1이고 리어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초기 상태. 이러다가 이제 원소가 하나가 푸시가 되잖아요. 원소가 하나가 푸시가 되면은 푸시가 됐을 때는 리어가 움직여요. 푸시가 되면 리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소가 하나가 푸시가 되면은 이제 리어를 하나 증가시켜요.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가 팝이 되면은 프론트를 증가시켜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팝을 해야 되면은 이 가장 최근에 있는 이 원소부터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가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할 게 다음에 제거할 원소의 위치를 기록한다. 그 다음에 최근에 푸시한 데이터의 위치를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지만 프론트와 리어 이 두 가지 상태를 관리하는 변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팝이 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푸시가 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택에서는 팝이 되는 방향 그 부분하고 푸시가 되는 부분하고 같았는데 Q에서는 팝이 되는 부분하고 푸시가 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로 관리한다. 팝이 될 때는 프론트가 관여하고 푸시가 될 때는 리어가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연산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Q에서 키포인트는 프론트와 리어입니다. 초기 값은 마이너스 1로 돼 있죠. 프론트와 리어가 초기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한번 넘어가서 빈 Q가 있는데 여기서 푸시를 하나 했어요. 그러면은 이 푸시라는 연산이 되었기 때문에 리어가 변경된다. 보시면 리어가 마이너스 1에서 0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추가한 원소가 되겠죠. 3이. 그 원소의 위치를 지금 리어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Q에 푸시를 하면은 리어가 하나씩 증가가 되고요. 리어는 결국 가장 최근에 추가한 원소의 위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부 동작을 보면은 푸시 연산이 호출된 경우에는 먼저 푸시를 하기 전에 이 데이터가 가득 찼는지 확인합니다. 가득 찼는지 확인하는 게 isFull이에요. isFull이 false이면은, 그러니까 그 Q에서 아직 더 추가할 게 있다 하면은, 추가할 수 있으면은 이제 실제로 원소가 추가되는데, 이때 추가될 때 리어가 하나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득 찼다? Q의 원소가 가득 찼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배열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Q가 배열로만 구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배열로 구현하고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가득 찬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푸시를 할 때는 리어가 증가되고요. 리어 값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팝을 할 때는 프론트가 증가됩니다. 네. 그러면은 가득 찼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 선형 배열로 구현했을 때 이 Q에서 가득 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리어가 이 3에 도달했을 때를 가득 찼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리어가 맥스 사이즈 마이너스 1일 때 가득 찼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득 찼다고 판단했을 때는 리어가 맥스 사이즈 마이너스 1인지 이거를 확인하면 돼요. 지금 이 데이터 상으로는 맥스 사이즈가 4가 되겠죠. 원소를 4개 담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하는 이유는 배열의 인덱스가 맥스 사이즈가 n이면은 배열의 인덱스는 n-1까지 있잖아요. 0부터 시작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득 찬지 확인할 때는 리어가 맥스 사이즈 마이너스 1인지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팝을 연속으로 2번 시도하겠습니다. 원소가 3이 있는 상태입니다. 팝을 하면은 프론트가 동작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프론트가 하나 증가됩니다. 하나 증가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삭제된 위치를 가리켜요. 네. 가장 최근에 원소가 삭제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프론트입니다. 이 팝을 하는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팝을 하면은 Q가 비었는지 확인합니다. 왜냐면은 빈 Q에서,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더 팝을 할 수 없잖아요. 원소를 삭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빈 Q인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빈 Q가 아니면은 false이면은 이제 팝을 진행해요. 그래서 일단은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empty는 false가 되고 프론트 값이 하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어가 0이고 프론트가 0인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이 상태에서 원소가 이제 삭제된 상태에서 다시 팝을 시도하면은 이 이제 empty가 true가 돼서 팝을 하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끝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이제 알아봐야죠. 이제 empty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여러분,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2가지 방법. 실제 메모리를 해지한다.
논리적 삭제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메모리를 해제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선형 배열이잖아요. 선형 배열에서 이 일부분을 삭제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일부분을 삭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형 배열로 구현한 큐에서 선형 배열에서는 특정 부분만을 해제할 수 없어요. 이 논리적 삭제. 실제 메모리에는 데이터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는 제공하는 연산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뭐 어떻게 데이터가 남아있든지 어떤지 간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는 이 3이 남아있지만 아까 프론트랑 리어랑 이렇게 제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팝을 할 때는 다시 말하면은 프론트를 제어했고요. 푸시를 할 때는 리어를 제어했죠. 그러면은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큐가 비어있는 케이스에는 프론트와 리어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원소를 추가한 만큼 삭제를 했으면은 큐가 비어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소를 3개를 추가했어요. 푸시를 3번 했어요. 그럼 팝을 3번 했으면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말인즉 푸시를 할 때마다 리어가 증가하고 팝을 할 때마다 프론트가 증가하니까 만약에 프론트랑 리어랑 같으면은 이거는 비어있다라는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배열까지 들어가면은 데이터가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냥 프론트랑 리어랑 같으면 비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지 엠프티를 확인할 때는 프론트랑 리어랑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을 한번 봅시다. 원소가 3이 있는 상황에서 5를 푸시하고 가득 찰 때까지 6과 8을 푸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어가 3이 되겠죠. 리어가 3이 되면은 맥스 사이즈 마이너스 1이랑 같으니까 더 이상 푸시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풀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5에서 3에서 5 넣고 6, 8을 넣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뭔가 푸시를 하려고 하면은 그 리어가 맥스 사이즈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풀이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시가 안 돼요. 푸시가 불가능합니다. 네, 가득 찼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되게 나이스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도 있어요. 제가 이 그림까지는 안 그리고 대충 한번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데이터예요. 간단하게 그냥 큐를 그려볼게요. 0,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론트가 초기에는 프론트도 마이너스 1이고 리어도 마이너스 1이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푸시를 해요. 그러면은 리어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팝을 하면은 프론트도 0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푸시를 해요. 그러면 리어가 1이 되겠죠? 그럼 프론트도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푸시를 하면 리어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도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푸시를 해요. 그러면 리어는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팝을 하면은 프론트는 3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굳이 표현하면은, 프론트의 위치도 여기고요. 리어의 위치도 여기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아까 공식대로 하면은 지금 프론트랑 리어랑 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논리적으로는 이즈 엠프티가 true예요. 그렇죠? 비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추가한 만큼 삭제했으니까. 리즈 엠프티가 true인데 지금 더 보실 거는 is full도 true입니다. is full도 true입니다. 왜냐면은 리어가 3이기 때문에 얘는 맥스 사이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가득 찬 상태입니다. 가득 비었다는 것도 true이고 가득 찬 것도 true입니다. 실제로는 비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논리적 삭제를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낭비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뭔가 메모리를 낭비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선형 배열로 Q를 구현했을 때는 장점이 쉽다. 왜냐하면 인덱스만 왔다 갔다 하니까 쉬운데 단점은 메모리 낭비가 심할 수도 있어요. 위의 경우. 네. 실제로는 비어 있는데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도 이즈 풀이 true인 경우가 생깁니다. 선형별로 구현했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는 지금 기존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선형으로 봤지만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뺀 처음과 뺀 끝이 이어져 있다고 판단해요. 마치 이 원형처럼요. 네, 원처럼 처음과 끝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걸 원형 큐라고 합니다. 원형 큐로는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연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네,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큐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책에서는 선형 큐만 설명했지만 원형 큐도 공부해 보시면은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 뭔가 이렇게 공부가 될 겁니다. 이게 뭐 코딩 테스트에서 실제로 뭐 선형 큐를 구현하세요. 그다음에 원형 큐를 구현하세요. 이렇게 나오지는 당연히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을 게 이 원형 큐를 구현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 원형 큐를 구현했을 때 사용하는 이 아이디어 있잖아요. 어떻게 그 실제로는 배열이 당연히 선형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처음과 끝을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해서 원으로 표현하지? 이러한 그 아이디어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는 코딩 테스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자료 구조를 직접 구현하는 거 의미 없어. 이렇게 막 할 게 아니라,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또 내가 배울 거를 챙깁니다. 네, 이러한 마인드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당장 뭐 다 구현할 수는 없겠지만, 선형표나 어형표 같은 경우에서는 한 번쯤은 구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도는 뭐 전공자분들이라면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Q가 가득 찼을 때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어가 3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원소가 푸시될 수가 없죠. is 풀이 true가 되죠. 상세한 설명은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Q를 어떻게 실제 그 파이썬에서 활용하는지에 대한 예시인데요. Q를 활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뭐 리스트가 있고, 뭐 파이썬 자체에서 제공하는 뭐 Q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덱이라는 자료 구조도 있는데 책에서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죠. 리스트를 Q처럼 활용하는 법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덱을 Q처럼 활용하는 법 설명드리고 이 두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빈 리스트를 하나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리스트는 내부가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실제 동작 배열처럼 내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배열을 하나 그려볼게요. 빈 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빈 큐를 하나 만들었죠.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이게 리스트 모양은 아니지만 내부는 배열처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린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펜드를 3번 했죠. 어펜드가 푸시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인덱스가 있고 1, 2, 3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네. 1, 2, 3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q.pop0를 했죠. 팝 메서드에는 인덱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해당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팝 제로면은 인덱스 0번째에 있는 걸 삭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삭제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Q는 first in, first out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니까 지금 어펜드를 가장 먼저 한 게 원소 1이었죠. 1이 먼저 나와야 돼요. 1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이 0번째 있는 게 팝을 할 때 먼저 나와야죠. 그래서 팝 제로 하면은 0번째 있는 게 나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0번째 있는 게 나가면은 배열이니까 이 뒤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다 땡겨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인덱스가 n개 있다면은 인덱스가 n개 있다면은 이 0번째 값이 없어지면은 이렇게 계속 땡기겠죠. 네, n번째 것도 이제 n-1번째로 땡기겠죠. 네, 그래서 시간 복잡도로 표현하면은 앞에 있는 원소가 삭제되게 되면은 뒤에 있는 것을 전부 땡겨야 하기 때문에 비고 n이 됩니다. 팝 연산을 한번 할 때마다 비고 n이 들어요. 푸시를 할 때는 푸시는 비고 1이 됩니다. 네. 이거는 푸시, 이건 팝, 이건 푸시 이렇게 됩니다. 팝을 할 때마다 비고 n은 그 비용이 너무 크죠. 네. 그래서 리스트를 활용할 때는 팝이 비고 n이 된다. 왜냐면은 이 뒤에 있는 원소들 하나씩 다 땡겨야 하는 그러한 그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팝 연산이 팝이 비고 n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코딩 테스트 문제를 푸실 때 Q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때 리스트를 여러분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시간 초과가 발생합니다.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Q처럼 활용하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추입니다. 네,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다음을 보시면 되는데요. 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덱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데이터를 그 선형 배열은 데이터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여기 하나였는데 덱은 양쪽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덱은 배열이 아닙니다. 덱은 배열이 아니고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 시작 지점과 끝점을 이렇게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펜드는 그대로 비고 1이고요. 팝 레프트는 가장 왼쪽에 있는 원소를 제거하는 건데 덱은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배열도 아니고 이 양쪽에서 맨 앞에 있는 원소와 맨 나중에 있는 원소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팝 레프트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삭제해도 이 맨 앞에 있는
이 맨 앞에 있는 포인터, 앞에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다음에 있는 원소를 그냥 가리키도록 변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연산이 비고 1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팝도 비고 1이고 푸시도 비고 1이 됩니다. 이 덱이고 아까 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팝이 비고 n이었고요. 푸시가 비고 1입니다. 물론 조금 깊게 얘기하면은 이 덱의 내부 구조상 연산이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연산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덱의 내부 자료 구조를 보시면은 청크라는 게 있거든요. 청크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조금 더 덱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 1이지만 한 번만 연산하는 건 아니다. 네, 하지만 이 비고 n보다는 연산이 훨씬 적은 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에서 그 Q를 활용하려면 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다 지워볼게요. 필기하실 분은 멈춰서 필기하시고요. 지워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코딩 테스트를 하실 때 언제 Q를 사용해야 하는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방법들을 뭐 100%는 아니지만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Q 문제인가? 이런 그 징후들 있잖아요. 징후들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보시면은 순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먼저 들어온 요청대로, 그 다음에 들어온 순서대로, 그 다음에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려줘요. 선입 선출 방식으로. 이런 문구들이 있으면은 먼저 들어온 요청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선입 선출 방식으로, 이거는 first in first out을 조금 풀어서 작성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건 뭐 암기가 아니라 사실 이건 first in first out을 의미합니다. 네.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죠. 그 다음에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죠. 선입 선출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죠. 이건 전부 다 Q를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대기열이나 버퍼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Q를 활용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대기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버 클라이언트, 뭐 메시지 큐도 있었고요. 그렇죠? 메시지 큐 같은 것도 있었고, 이것도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가 되죠. 그리고 뭐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프린터가 있으면은 여기에 연결된 PC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각 PC에서 인쇄를 요청하면은 여기서도 대기열 혹은 버퍼가 있어가지고 이 어떤 PC에서 작업을 요청했는지 그 순서대로 이렇게 Q가 있고 이 Q에 먼저 들어온 대로 인쇄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뭐 대기열이나 버퍼 같은 단어들이 있으면은 Q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너비 우선 탐색은 뒤에서 배울 테지만 뭐 BFS라고는 이것도 Q를 활용한 자료 구조입니다. 이거는 뒤에 그래프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 문제를 푸실 때 뭐 100%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할 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뭐 자기만의 팁이란 게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해서 100%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되게 그래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케이스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문제 Q로 접근해야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Q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스택이랑 이번 시간에 배웠던 Q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택 Q 자체 문제로도 많이 활용되는 자료 구조이지만 나중에 그래프를 배울 때 그래프의 탐색이나 아니면 트리를 배울 때 트리의 탐색 이러한 그 다른 알고리즘에서도 그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수업 마치겠습니다.